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수장입니다. 오늘은 요새 사회적으로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정수지인가 뭔가 하는 그 변호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학교 폭력으로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혔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폭력의 문제는 전적으로 그 가정교육의 문제예요. 가정교육. 가정교육을 집에서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애들의 성향이 바뀝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말 품위 있게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줘서는 안 된다. 너는 밖에 나가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애들이 전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근데 내 자식만 최고다. 네가 뭐든지 최고로 잘났어. 너는 기득권층이야. 너는 어쨌든 간에 하여간 사회 지도층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혀도 너만 잘 되면 돼. 이런 암시를 애들한테 자꾸 주게 되면 얘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해자는 지금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 자식은 어떻게든지 그냥 온갖 소송전 다 벌여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 참. 이게 보니까 요새 하도 학교폭력이 시끄러워서, 저도 이제 뭐 현직에 있을 때 학교폭력 관심이 많았긴 있었지만, 그래도 하도 시끄러워서 요새 보니까 2000년도 조사긴 한데 뭐 어느 대학에서 순천대학하고 유한대학인가 여기서 이제 연구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2000년도 9월 달에 뭐 19살부터 27살까지 뭐 대학생들 1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너 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당한 적 있냐? 그랬더니 무려 34%가 언어폭력, 신체폭력, 괴롭힘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그 피해자 중에서 54.4%는 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고 그 중에서 13%는 자살을 또 시도했다잖아요.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저도 정말 생각나는데 중학교 때 저도 학교폭력 경험이 있는데 물론 지금까지 이제 60이 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한동안은. 근데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이런 이슈가 떠오르잖아요. 그럼 그때 생각이 나요. 중학교 때 저한테 폭력 행사하고 막 말 함부로 하고 괴롭혔던 그 새끼 있잖아요. 지금도 얼굴이 머리에 생생해요.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살지만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는 다시 꿈쩍꿈쩍 생각이 난다고. 이게 피해를 안 당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이라는 게 학교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 꿈을 실현하려고 이제 학교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학교폭력 피해자는요, 지금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학교 자체를 가기가 싫다니까? 나를 괴롭히는 저 새끼 얼굴이 보기 싫고 저 새끼가 무서워서. 근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은 없고 학교는 가야 되고 이게 말을 해봐야 해결도 안 되고 그 심정을 아냐고요. 그러니 정신과 치료를 받지. 그리고 학교를 도저히 못 다니면 다른 데로 피해자가 옮겨 다니고 자퇴하고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가해를 했던 친구들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유명인이 돼가지고 말이야. 사회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떡떡거리고 살고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이게 사회입니까, 이게? 이게 다 가정교육 문제예요. 자기 자식을 내 자식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키워서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진짜, 제발. 자식 교육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하면 뭐 학교폭력위원회인가 뭔가 이런 게 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대로 학교는 따르잖아요. 근데 위원회라는 게 외부 위원들 뭐 학부모를 포함해서 뭐 변호사니 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뭐 서류 보고 그다음에 뭐 가해자 이야기 좀 듣고 피해자 이야기 좀 듣고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 새끼를 학교에다 맡겨놨잖아. 그럼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한테 의지를 해야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내리는 결론에 따라야죠. 왜 선생님을 못 믿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권위도 없고, 권위가 없으니까 책임감도 떨어지고, 어? 선생님들이 옛날에 스승 같은 선생님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직장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돈을 벌어서 집사람한테 갖다 주면서 집사람 당신이 집안 살림을 좀 하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럼 집사람을 믿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집사람이 살림을 어떻게 하든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봐도 집사람이 살림을 좀 잘못하는 것 같아. 뭐 잘못 나가는 돈도 많은 것 같고 좀 낭비가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여보 이건 이런데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겠어. 요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내 집사람이 돈을 잘못 쓴다고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를 불러다 놓고
내 집사람이 돈을 잘 쓰는지 잘못 쓰는지 당신들이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말이 됩니까, 그게? 어? 학생들을 가장 잘 아는 건 그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얘의 성향이라든지 얘가 그동안의 품행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잘 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담임 선생님한테 맡겨놔야 돼, 처분을. 뭐 퇴학을 시키든 아니면 무슨 뭐 봉사활동을 시키든 부모님을 불러서 경고를 하든 이거 담임 선생님한테 맡겨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위원회는 위원회입니까, 그것이. 다 그 책임 회피하는 것이지. 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권위도 쓰고 선생님들 말이라면 꼼짝 못하게. 그 다음에 무슨 또 그 뭐 생활기록부인가 무슨 뭐 거기에 학적부에다가 기록을 뭐 2년 있다가는 또 면죄부를 준다면서요. 면죄부를 준다는 게 말이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놔 버렸는데 저는 2년 있다가 면죄부 받았고 잘 먹고 잘 살고 얘는 지금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못 헤어나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얘도 똑같이 평생 그게 기록에 남아야 돼요. 그래서 공직사회는 아예 발도 들이지도 못하게 하고 공인이 아예 못 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얘 인생을 망쳐놨으니까 네 인생도 망쳐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용납을 해줘서는 안 되죠. 근데 2년 있다가 면죄부를 딱 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그게 말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그동안에 뭐 학교폭력 관련해서 대책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이제 대책들은 뭐 수없이 나왔죠. 근데 학교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지금 더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인권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가해자 중심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피해자, 진정한 피해자의 그 정말 속에서 우라통 터지는 그런 그 정말 피토하는 심정에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옵니다. 근데 무슨 뭐 인권 해가면서 요즘에 학생들 뭐 조사해보니까 그런다면서요. 가해자들 조사해보니까. 뭐 몰라서 그랬다. 장난으로 그랬다. 그 다음에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랬다. 그런다잖아요. 요즘 애들이 정신연령이 높아가지고요. 초등학생만 돼도 옳고 그름을 다 잘 압니다. 이것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다 알아요. 근데 하물며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걔들이 뭐, 아, 장난으로 했다. 장난으로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승승장구해서 이 사회의 리더가 돼요? 그거를 우리가 사회에서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요번에도 무슨 국가에서 뭐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면 또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기본적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한 경력이 있는 녀석은 아예 공직사회에 또는 공인으로서 발도 내디딜 수 없도록 평생 그게 기록이 남도록 해야 됩니다. 평생.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연자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폭력 문제는 가정교육의 문제거든요. 이게 부모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식 새끼를. 그래서 자식놈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부모마저도 공직생활에 있다 그러면 퇴출시켜야 됩니다. 공인 있으면 퇴출시켜야 돼요. 무슨 뭐 축구 잘하면 그만이고 농구 잘하면 그만이고 야구 하나 잘하면 그만이고 뭐 글 하나 잘 쓰면 그만이고 공부 잘해가지고 건판사 되면 그만입니까? 인간이 쓰레기인데? 우리 사회가 무슨 뭐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게 서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굴러가는 건데 인간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능력이 발휘돼야 되잖아요. 남 때려 눌러놓고 내 능력 발휘해가지고 나는 떳떳하게 살겠다. 떵떵거리고 살겠다. 엄청나게 좋은 차 끌고 엄청나게 큰 집에서 그냥 보란 듯이 니네들한테 군림하면서 살겠다. 피해자들은 반 죽어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부모들 있잖아요. 어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애들 탓만 할 게 아니라 애들 잘못이 다 어른들 잘못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기본적으로 책임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사회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도 정말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면서 살 거고 피해자들은 계속 죽으면서 살아야 돼요.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어른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